네, 안녕하세요. 더한입시센터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주요 사항 한경대학교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한경대학교 이렇게 써 있죠. 한경대학교 같은 경우는 안성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대학교예요. 그래서 나름 괜찮은 학과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근데 등급이 조금 낮은 학생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학교여서 소개를 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설명 잘 들으시고, 그래서 내가 등급은 낮은데 어느 대학에 가야 될지 고민을 하고 계신 학생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 보셔도 괜찮을 만한 대학, 한경대학교 지금부터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는 목차니까 목차에서 저희가 뭐 어떤 부분 제가 지금 안내해드리는 부분 말고 나머지 부분도 한번 쭉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그 변경사항을 먼저 알아봐야겠죠. 변경사항에서 저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수시 정원을 2021학년도에 67%를 뽑던 것을 70%, 3% 증가했네요. 수시가 3% 증가했어요. 정시는 그에 반해서 당연히 3% 적어졌겠죠. 그럼 어떤 부분이 어떻게 늘어났는지 그것도 한번 이제 모집 요강 살펴보시면서 이제 바뀐 부분, 인원이 바뀐 부분 어디가 얼마나 늘었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형별 방법 이 부분에서도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 원래는 가형, 나형이 보면은 마이너스 을 해줬죠. 수능 최저에서. 수능 최저가 몇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형을 봤으면 그 친구는 한 등급을 더 해줬다. 아까 예를 들어서 한경대학교가 뭐 7등급이 기준이었다면 6등급으로 이렇게 가산을 해줬다. 뭐 이 정도고. 그리고 올해는 수학 미적분 또는 기하. 이거 큰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문과 학생이 수학 가형을 안 보듯이 지금 현재 뭐 대부분의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를 볼 거기 때문에 미적이나 기하를 수능을 봤다라는 건 아무래도 문과 학생보다는 이과 학생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에 이름이 바뀐 것 뿐이지 크게 변경사항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어쨌든 수능 최저가 반영이 되어지니까 그 부분 한번 저희가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실기 위주 전형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1단계 성적과 심층 면접 뭐 30%이 부분에서는 변형이 없는데, 근데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었어요. 학생부정한 사회적 배려, 농어촌 학생도 자기소개서가 폐지.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됐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면접의 비중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것이고, 정시 같은 경우는 나중에 수시가 다 끝나고 수시가 끝났다기보다는 어쨌든 정시를 본격적으로 생각할 시기에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 정도 부분 뭐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학생부 교과에서 전년도에는 5개 교과가 반영되는데 이제 전교과를 반영하고 있어요. 전교과가 반영을 한다라는 건 입결에 하락이 예상된다. 즉 올해 한경대학교에서 발표하는 그 등급에 비해서 조금 낮은 등급의 학생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전형 요약 및 주요 사항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모집 단위 및 인원 한번 보겠습니다. 모집 단위 인원은 지금 보시다시피 학생부 종합에서 제일 많이 뽑는 건 잠재력 우수자고, 학생부 교과는 28명. 학생부 종합보다 교과 전형을 많이 뽑아요. 이제 이거는 지방대를 갈수록 이제 종합의 비중보다는 교과의 비중이 조금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뭐 한경대학교 같은 경우도 그에 발맞춰서 이제 종합보다는 교과를 좀 더 많이 뽑고 있고, 쭉 내려서 살펴보시면 대부분이 아니에요. 전부 다 교과 전형이 종합 전형보다 많은 학생을 선발한다라는 것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원 외도 그냥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형별 주요 사항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적혀 있는 그대로니까 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같은 경우는 문의를 주시면 제가 따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뭐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제대로 나온 학생이라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고요. 정원 외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형 방법. 이 전형 방법 같은 경우는 조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다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더라도 이제 최저 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 아까도 한번 살펴봤고, 학생부 종합에서는 1단계에서 300%, 그러니까 본인이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가 10명을 모집한다고 한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최초의
3배수를 모집을 해요. 3배수를 모집한 상태에서 2단계, 이 2단계는 아마도 1단계의 성적과 그리고 면접이 30% 비중이 반영이 되죠. 이 30%의 비중이 더해져서 이제 인원이 선발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 70이라는 건 1단계의 성적 이 100%가 70%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30% 면접이 어느 정도나 중요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한경대가 굉장히 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교는 아니다 보니까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태도라든지 자세라는 것도 조금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적당히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면접 30%라는 비중을 작게 보시지 마시고 잘 준비하셔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경대는 생각보다 등급이 높진 않지만 뭐 어느 정도 등급대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높은 등급대의 입결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졸업했을 때 메리트 있는 학과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면접 잘 준비하셔서 1단계 성적에서 크게 부족하지 않다라면 면접 잘 준비하셔서 꼭 합격을 하셨으면 하는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또 바로 넘어가서 최저 기준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최저합 기준이 이 부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냥 공통적인 부분을 먼저 살펴보자면 8등급, 8등급, 8등급 이렇게 써있죠. 근데 유형 4만 9등급이에요. 얘 왜 얘만 9등급이지? 그럼 유형 4로 맞춰서 들어가면 입학이 제일 쉽네? 반드시 수학이 하나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3개 중 1개를 합친 것이 8이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학이 7이 나왔어. 근데 영어가 1이 나왔어. 그러면은 8이네요. 이렇게 돼도 합격할 수 있다 이건데 그런데 유형4를 밑에를 보시고 위에를 한번 보면은 유형4는 건설환경공학부와 식품생명화학공학부 야간만 이렇게 선발을 한다라는 거예요. 즉 야간이기 때문에 주간보다 한 등급 낮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유형별로 하나씩 다 살펴보자면 인문융합 공공인재학부 법경영학부 딱 이름을 들어도 약간 문과틱한 느낌이 나죠. 그래서 국어 또는 영어가 반영이 되고 수학 또는 탐구가 반영이 돼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국어나 영어 둘 중에 하나 그리고 수학 탐구 둘 중에 하나 두 개 성적이 8 나오면 되는 것이고 유형2는 응용자원환경학부 동물생명융합학부 생명공학부 이렇게 세 개의 학부가 있는데 얘도 역시 그냥 얘는 뭐 다른 게 없어요. 과목이 정해진 거 없이 4개의 영역 중 우수한 거 2개가 8등급이면 돼요. 그러면 1번, 2번, 3번 중에서 아마 2번이 제일 좀 유리한 최저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유형 3번 같은 경우는 학과가 많으니까 모두 읽어드리진 않겠지만 어쨌든 반드시 수학이 포함된 상태에서 나머지 3개 중에 하나가 최저 8을 맞출 수 있을 만큼 충족이 돼야지 입학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유형별로 최저에 봐야 하는 과목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적 계산하는 방법인데 우선 학년별 성적 반영 비율이 없습니다. 구분 없고 그냥 100%예요. 그래서 성적은 3학년 2학기까지 반영하되 2022년 2월 졸업, 즉 올해 고3 학생들은 3학년 1학기 성적까지 반영한다 이렇게 써있고 지금 밑에 보면 반영을 하는 방식이 나와있죠. 여기서 먼저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될 건 등급이 반영되는 건 알겠는데 성취도도 반영을 한다는 것. 성취도는 뭐냐? ABC로 나오는 과목들 있잖아요. 선택 과목들. 그런 과목들의 등급도 반영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어지느냐? 과목별 석차 등급, 과목별 이수단위, 그거 나누기, 과목별 이수단위의 합. 이것이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저희가 알고 있는 평균 등급을 내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평균 등급, 모든 과목, 등급이 나와 있는 모든 과목이에요. 근데 작년에는 국영수사과 뭐 이런 식의 주요 과목들만 반영이 됐다면 이제는 등급이 나오는 모든 과목을 반영하기 때문에 1학년 때 꼭 학생들 그런 질문해요. 선생님 저 뭐 기술이나 가정, 한문 이런 과목까지 잘해야 되나요? 한경대를 가시려면 그런 과목도 나머지 과목들에 비해서 크게 뒤처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과목이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 그거 곱하기 학년별 반영 비율. 그냥 학년별 반영 비율 없죠? 3개년치가 합쳐서 100이에요. 이거 합쳐주시면 되시고 그 다음 이 계산 방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뭐 일반적인 방식이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라고 치는데 진로 선택 과목 이수시 가산점이 있대요. 이 부분이 보면은 선택 과목 이수시라고 나왔는데 사실 일반 고등학교를 나오면 진로 선택 과목을 무조건 이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선택하게끔 고등학교에서 마련을 해놓기 때문에. 그래서 과목당 1점에서 최대 3과목까지의 가산점을 부여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 같은 경우에 기하가 싫어서 선택을 안 했다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마련된 수학의 진로교과 다른 것들을 선택을 안 했으면 수학에서는 뭐 특별하게 반영될 게 없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국어라든지 영어에서는 반영될 수 있는 것들이 있겠네요. 기본적으로 한 3과목 정도씩은 하게 마련인데 근데 어떤 과목에 반영이 되어지느냐 골고루 1점씩 반영이 되느냐 가산점을 받느냐 아니면 어떤 과목이 좀 치중해서 받느냐에 대한 차이가 조금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과목당 1점이 반영이 되는데 근데 이수시라고 나왔거든요. 이수를 했다라는 건 A를 받든 B를 받든 C를 받든 상관이 없다는 말인가? 라고 들리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제대로 된 모집 요강이 나오면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밑에 보시면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된 과목들이 있죠. 본인이 얼마나 이 중에서 선택해서 들었는지 그래서 과목당 1점 최대 3과목 이 3과목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나는 2과목밖에 없는지 아니면 1과목밖에 없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빠르게 좀 설명을 드려서 그동안 했던 제가 다른 대학교의 소개보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요. 자세한 건 모집 요강이 나와봐야 알 수 있지만 학생들이 제일 궁금해할 만한 건 말씀드려야겠기에 지금 그 부분을 살펴보자면 2020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입학한 학생들의 자료가 아니라 재작년도 그러니까 현재 대학교 2학년 학생들이 입학을 했을 때의 자료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 부분에 보시면 최종 등록자가 물론 이 부분을 그냥 등급만 보시면 안 되고 2020학년도에 선발을 할 때는 과연 한경대학교가 어떤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했는지 저희가 봐야 하는데 제가 사실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한경대학교는 70% 컷이나 50% 컷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 커트를 공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 닫고 들어온 학생들의 점수를 공개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대부분은 70% 공개하는데 여긴 왜 했냐? 저는 한경대학교에서 나름 머리를 잘 썼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최저컷 3.8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계속 떨어지죠. 여기 6.5도 있고 6.8도 있어요. 이런 학과들 보면은 내가 만약에 6.6이야. 근데 작년 최저컷보다 내가 높아. 그럼 어떻겠어요, 여러분? 지원하고 싶겠죠. 그런데 평균 컷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꽤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지원을 189명이 했대요. 근데 수능 최저 충족률, 그 당시에 수능 최저 기준을 봐야겠지만 50.8%니까 190명이라고 가정을 하고 절반을 나누면 95명이잖아요. 즉 90한 5명 정도가 수능 최저 비율을 맞춘 거란 말이죠. 그러면 경쟁률이 실제로는 4.7대 1이지만 실제 경쟁률은 2.4대 1이 된다라는 것.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돼요. 6.8 학생이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건 이 95명 중에서 6.8점을 받은 학생이 수능 최저 컷을 통과를 했다라는 거고 수능 최저를 통과하지 못한 6.8이 안 되는 학생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5등급이어도 수능 최저를 통과하지 못하면 애시당초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즉 6.8이 여기에 들어갔다라는 건 첫째는 수능 최저를 충족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둘째는 많이 돌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2.4명 중에서 이 학생이 뽑힐 때까지 추합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추합이 올해도 똑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보고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5등급 때라든지 학생들이 지원을 할 수도 있어요. 즉 수능 최저 충족률을 맞춰도 6점대 학생은 입학하기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올해 한경대학교에서 발표하는 컷을 봐야지 알겠지만 학교에서 발표하는 컷을 그대로 믿고 저희가 지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 봤을 때 3등급에서 5등급까지 이렇게 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간 같은 경우는 5.4, 5.6.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1등급, 2등급보다는 3등급 중반에서 후반, 4등급 초반, 중반까지 학생들이 만약에 본인의 성적이 5등급 이하다. 이 학생들은 반성을 좀 하셔야 돼요. 학교생활 열심히 하시고 수행평가도 열심히 하셨으면 사실 조금 더 높은 등급 받을 수 있어요. 일반고라면. 근데 그 이하라면 학교생활 정말 대충 한 거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의 노력을 했지만 근데 중학교 때 본인이 공부를 너무 안 했어. 그래서 최선을 다했어도 3등급 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그래도 메리트 있는 대학을 가야 하지 않나. 이름 없는 그냥 사립대 가는 것보단 그래도 국립대를 가면서 졸업하고 난 뒤에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대학. 그래서 한경대를 소개해 드리는 거니 교과 전형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이 정도 성적대 평균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올해 발표되는 자료까지 잘 계산하셔서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평균 점수가 아까 교과보다 조금 높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형성돼 있죠. 그러니 종합과 교과가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종합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없었잖아요. 수능 최저가 없었던 만큼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여기 충원 현황 같은 경우도 나오죠. 얼마큼 돌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그런데 충원이 안 이루어진 학과는 하나도 없어요. 즉 어쨌든 들어가면 어느 정도는 돈다. 경쟁률 대비해서. 그러니 이런 부분 잘 유념하셔서 지원하시면 졸업하고 나서 그래도 나름 메리트 있을 만한 학교, 그리고 성적대에 비해서 메리트 있을 만한 학교, 한경대. 여러분들께서 지금 수시 6개 원서를 써야 하는데 어디를 써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